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40 중반인 중학생 아들내미 둘 키우고 있는 경기도 사는 여자입니다. 현재는 일을 관두고 전업주부이지만 20대 초반부터 20년간 열심히 회사 다니며 살았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30평대 아파트이고 대출이 조금 껴있지만 내 집, 내 차 끌고 다니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고 있네요. 남편과도 결혼 초반엔 참 많이 싸우고 이혼 위기도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은 같이 낚시 다니고 등산 다니며 나름 재밌게 살고 있는 중년의 부부예요.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겠지만 저 역시 고부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와 젊은 시절부터 합가할 뻔했었는데 결국 제가 승리했답니다. 시부모님 2분 중 1분이 돌아가셔서 남은 분을 모셔야 한다면 시아버지는 기꺼이 모실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전 절대 못 모셔요. 시누이와도 그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누도 저한테 모시라 이야기 안 한다고 했고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남에게 미처 이야기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중학생인 제 첫아이가 이제 막 어린이집 다니며 한창 코 올릴 시기였으니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제 남편은 위로 누나가 있어요. 형님은 일찌감치 결혼해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 이미 초등학생 시조카가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작은 도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따금씩 서울에 올라와 도매 잔뜩 떼가시고요. 저랑 남편이랑 연애할 적에 둘 다 서울에 살고 있었기에 저도 결혼 전부터 이미 시부모님과 식사를 2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의 시어머니가 저에게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중에 결혼하면 꼭 아들이랑 살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식겁했었는데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면서 아들 의견은 생각 안 하느냐, 나는 엄마랑 살기 싫다, 어쩌고 저쩌고 오바하면서 농담했었고 시어머니는 그게 장난인 줄 알면서도 기분 나쁘다 하셨어요. 그게 힌트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냥 농담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가 자꾸 은연중에 저를 떠보셨어요. 너 나중에 네 친정부모님 편찮으시면 어떻게 할 거니? 네?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제 남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잘 보살펴 드려야죠. 사돈총각은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맞다나 비혼주의자 뭐 그런 건 아니지? 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셔야지. 결혼에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님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면 남 보기에 안 좋아. 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어머님. 아들, 딸 구별 않고 다 귀하게 키우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제가 요즘 젊은 여자들의 안 좋은 점을 배웠다면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건 보기 안 좋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고리타분한 분이셨어요. 결혼할 때는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시골리고 제가 진짜 며느리가 되니 어머님도 뭔가 말씀에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시골리고 긴장이 풀려서 한 달 만에 2kg 정도 쪘더니 어머님이 대번에 알아보시고 너 그렇게 벌써부터 살이 쪄서 어떻게 하니? 나중에 애 낳고 퍼져 있으면 안 좋아. 우리 아들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네 남편 바람날 건 생각 안 하니? 라며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신혼 극초반에 시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니 엄청 서럽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뭐라 할 새도 없이 남편이 옆에서 듣고 내가 왜 바람을 피워? 그리고 살이 좀 찔 수도 있지.
웨딩드레스에 맞춘다고 다이어트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라 그러지 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벙찐 얼굴로 어머, 결혼했다고 지 와이프 편드는 것 좀 봐. 이래서 아들 키우면 다 소용이 없다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날 저희 부부 신혼집에 왔더니 밤에 어머님이 잔뜩 취하신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해서는 울고불고 난리셨습니다. 아들 빼앗아 갔다면서요. 얼마나 어이없던지요. 그래서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울었고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 달래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랴 고생이더군요. 어머님이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제 현실이 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더 집착하셨고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저에게 푸셨습니다. 자연스레 안부 전화 때문에 혼날 일도 많아졌고 명절 때 친정 가는 순서로 엄청 예민하게 구셨어요. 저희 친정집은 차로 20분 거리, 시댁은 차로 1시간 반 거리인데 어머님이 친정은 평소에 자주 보는 사이이니 명절에는 무조건 3박 이상 시댁에 머물라 하시더군요.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 더 역정을 내면서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건 내가 불편해. 하루 자고 가면 됐지. 뭘 3박이나 하라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본인은 처댁에 자주 가지도 않는다면서 명절에 본인 집만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본인한테 돌 던질 거라고 받아치더군요. 그리고 제가 첫애 낳았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산후조리를 시댁이 아닌 친정에서 한다고 어머님이 서운하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오셨어요. 손자 빼앗겼다고요. 아니, 산후조리는 말 그대로 출산한 산모가 쉬는 건데 제가 어떻게 시댁에서 불편하게 산후조리를 합니까? 그것도 집 대출금 때문에 산후조리원 비용 아낀다고 병원에서 바로 퇴원해 친정으로 가는 건데 저희 속사정은 모른 척 하시고 그저 손자가 안 사돈 품에 안기는 걸 질투하셨어요. 출산했으니 병원 오시라 하는데도 안 오신 건 시어머니인데요. 저희가 갓 태어난 애를 꽁꽁 싸매고 고속도로 달려오길 바라셨나 봅니다. 그때 저희 부부에게 너무 실망했다면서 애 돌 때까지 저희 안 보셨어요. 돌잔치 한다니까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오셨는데 정말 이산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네요. 제 아이 꼭 껴안고 어찌나 펑펑 우시던지요. 모든 사람들 다 벙쪄서는 저더러 너희 시어머니 왜 저러셔? 물었는데 창피해서 대답을 못했네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저도 시어머니한테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질 수밖에요. 공경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갈 때도 우거지 죽상으로 가게 되고 안부 전화도 자주 안 하게 됐어요.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걸로도 욕하셨지요. 돈 번다고 유세 떨면서 바쁜 척하는 며느리라고요. 저도 맞벌이 하면서 늦은 퇴근하는 남편 대신에 아들 둘 케어하고 집안일하고 같이 대출 갚아가면서 정말 코피 터지도록 힘들게 살았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제가 그냥 항상 못마땅하셨나 봐요. 전화를 해도 욕을 하시고 안 해도 욕을 하시니 누가 전화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엔 그냥 안 하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울고불고 신호이한테 전화해 다 일렀더라고요. 신우가 자초지종 묻고자 저에게 전화하셨길래 저도 답답해 그간 쌓인 일들 다 이야기하니 본인 엄마가 잘못했다 인정하시더군요. 그래도 신우가 제 편 들어주어 다행이었습니다. 신우도 본인 엄마한테 차별받고 자라 마음에 응어리가 진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다 공감하며 들어주신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제 마음 읽어주지 않으셨더라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남편도 나름대로 제 편을 들어준다고는 했지만 고부 갈등이 1, 2년에서 끝나지 않고 몇 년이나 반복되니 나중엔 좀 지치는 기색이 보이거든요. 애 둘 낳고 난 이후에는 제가 날개 잃은 선녀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엄마 비위 대충 맞추어주면 서로 편하지 않겠냐 하더군요. 전화 한두 번 더 하고 얼굴 보면 콧소리 한 번 내며 저들이면 다 해결될 일을 제가 부득부득 자존심 세워서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엄청 크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바로 잘못 뉘우치고 미안하다 사과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저는 그것도 큰 상처이자 앙금이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점점 합가라는 단어를 자주 내뱉기 시작하시며 저도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습니다. 작은 아이까지 초등생 되었을 무렵 이제 아이들 다 크니 손도 덜 가고 저도 예전보다 집안일과 육아에서 덜 매이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애들이 좀 더 크니 남편도 데리고 다니기 좋다며 주말에 아들들만 데리고 캠핑 가고 그랬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 못 만났던 친구들을 그제야 만나기 시작했고 제 생활에는 사치였던 독서도 다시 시작하며 드디어 주말에 제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나서 굉장히 배가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주말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마침 저는 그때 친구들을 만나 서울 모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 어머님 성격에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또 뭐라 잔소리 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잠깐 볼일 보러 밖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저랑 전화 끊고 바로 애들 아빠한테 전화를 하셨다가 사실을 알게 되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했다고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엄청 내셨어요. 네, 물론 거짓말한 건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죠. 그치만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주말에 노닥거리는 동안 당신 아들만 애들 데리고 힘들게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치만 저도 나름대로 몇 년 동안 밤낮으로 애들 케어하랴, 일하랴 너무 힘들었으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주말에 제 시간 가질 자격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먼저 배려해주기도 했고요. 그치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노하실 테니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정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저 제가 거짓말한 것에 초점을 잡고 저에게 되먹지 못한 며느리, 남편 잡는 마누라 어쩌고 저쩌고 하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합가하자 하시더군요. 이제 두 분 나이도 드셨고 하니 가게 접고 경기도 올라와 저희랑 사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기함하며 싫다고 했지요. 이제야 애들 손 별로 안 가 덜 힘들어졌고 두 분 다 정정하신데 어찌 모실 이유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다고 죄송하지만 합가는 못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 볼 때마다 그리고 전화통화 할 때마다 아직도 합가 준비 안 했냐? 반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방 하나 내놓거라 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기겁하며 합가하기 싫다고 했고 아버님조차 왜 본인 의견은 안 듣고 혼자 그걸 결정하냐며 화를 내셨지만 어머님은 쟤네는 우리가 없으면 제대로 가정이 안 돌아가. 나는 며느리가 팽팽 노는 꼴 절대 못 봐. 라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억울하다며 제가 무슨 편하게 팽팽 논다고 그러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친구 만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정도도 못하나요? 라고 대들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군요. 그렇게 합가 타령이 3년 정도 되었을까? 한동안 안 싸웠는데 다시 남편이랑 심각하게 다투게 되더군요. 물론 남편도 합가할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본인도 지쳐했어요. 저희끼리 이혼 이야기도 몇 번 나오게 되니 전화통화로 어머님이 잘됐다 하시며 그래, 시부모 안 모시는 년 필요 없다. 이혼해라. 너 같은 며느리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났는데 너 하나 사라지면 나도 좋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 듣자마자 저는 눈이 돌아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하나 사라진다고요? 왜 저 하나 사라져요? 어머님 손자들도 같이 사라지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도 유책 사유가 저한테는 없는데 당연히 양육권 제가 가져오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어떻게 당신의 소중한 손자들을 빼앗아가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시더군요. 남편은 집에 없었고 애들만 있었는데 그 앞에서 저에게 손까지 올리려 하시며 이혼하라고 난리셨습니다. 제가 결혼 10년 넘게 어머님 막말을 참아드렸지만 때리려는 것까진 참을 리가 없죠. 네,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들 돌려드릴게요. 제가 차분히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움찔하시더니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 그런지 할 거면 당장 하라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이혼 서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작성한 뒤 어머님 보는 앞에서 도장을 쾅 찍었어요. 보셨어요? 저는 찍었고 애들 아빠만 찍으면 돼요. 이대로 협의하면 3개월 안에 이혼되는 거고 협조 안 해주면 소송 가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고분고분하게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전부 최대치로 받아낼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어머님 안색이 파리해지시더군요. 그동안 말대꾸는 했어도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같이 언성 높이며 어머님 얼굴에 서류를 갖다 대니 엄청 당황하시고는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울고불고 하는 애들 달래서 짐을 쌌고 남편한테 네 엄마 때문에 이혼한다 한마디 문자 남기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님이 제 큰아들부터 잡으며 나랑 살자. 네 엄마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큰아들이 할머니 손을 뿌리치며 할머니가 더 나빠요. 우리 엄마가 왜 나빠요? 왜 불쌍한 우리 엄마 때리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할머니 다신 보기 싫어요. 라고 소리치며 둘째랑 같이 울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이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라고 엉엉 우시는데 그대로 문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허해진 얼굴로 친정에 와서 저랑 제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다신 그런 일 없게 하겠다며 제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이혼 진행할 테니 도장 찍어 제출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정말 뒤로 넘어갈 듯이 울더군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럴 거면 이혼하라 하시며 뒷모습을 보이셨고 저는 당신 사과 필요 없고 시어머니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당신 엄마 안 마주치게 하겠다는 각서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시댁 가서 어머님이랑 한바탕 했나 보더라고요. 후에 듣기로는 남편이 시댁 거실에서 뒤집어지게 울면서 엄마 때문에 이혼한다. 내 인생 망했다. 다 포기하고 죽어버릴 거다. 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도 피를 토할 듯 우셨다고 하고요. 저한테 막말한 것 그제야 엄청 후회하셨겠지요. 그렇게 일주일 뒤에 제가 애들 데리고 집에 가니 어머님도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저 보자마자 대뜸 우시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전화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아들이랑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통곡하시는데 다 늙은 노인이 펑펑 우는 것 보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알겠으니 돌아가시라 했고 남편과도 이야기한 뒤 다시 살기로 했네요. 그렇게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야 저에게 평화가 찾아왔네요.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님과 단 한 번의 통화도 하지 않았고 몇 번의 경조사와 몇 번의 명절이 있었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애들도 할머니를 거부해 친가가기 싫다고 해서 아버님만 저희 집 와서 애들 보고 내려가고 그러셨네요. 그렇게 산지 지금 몇 년이 흘렀고 남편도 본인 어머니에게 실망하여 냉랭하게 구네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고부갈등 없는 집이 드물다지만 저희 집은 이러했네요. 고부간에 잘 지내는 집도 많은데 그런 모습 보면 참 부러워요. 제가 많이 모자랐던 걸까요? 살살거리며 저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았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귀한 딸이라서요. 누군가는 그래요. 저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글쎄요. 저는 시어머니가 된다면 절대로 제 어머님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요. 안녕하세요. 초3, 초2, 연년생 아이들 키우며 회사 다니고 있는 경기도 사는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는 다들 그러신가요? 제가 결혼한 건 제 남편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여동생한테도 잘하길 바라시더라고요. 제가 시댁 사람들 챙기러 시집 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립니다. 공부를 잘해 약대 들어가 현재 약사하고 있어요. 시댁이 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아 약국 차려줄 형편은 애당초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쭉 월급 받으며 폐의 약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편하게 약국 운영하며 살 수도 있고 또 시집도 갈 수 있을 텐데 하며 말입니다. 네, 신우는 골드미스였고요. 저희도 결혼을 일찍 한 게 아닌데 신우도 그때까지 시집을 안 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모적인 이유도 클 것 같아요. 신우가 키가 165cm인데 몸무게가 80kg가 넘어요. 물론 외모 때문에 남자가 안 생긴다고만 할 수는 없겠네요. 성격이 너무너무 까탈스러워서 친구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길 가다 어깨만 부딪혀도 상대방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따지는 성격이거든요. 목소리도 괄괄스러워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도 꼭 화를 내는 것 같고요. 실제로 화를 잘 내기도 해요. 손님들이랑 다툼도 많답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하더군요. 오빠인 남편도 어릴 때 여동생한테 무지 맞고 컸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유 없이 신우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 진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밝힐 수밖에 없네요. 어머님은 신우가 직업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한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한 이유가 다 집안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버님에 대한 화살이었죠. 아버님께서 남편과 신우 어릴 때 사업하시다가 망해서 빚이 생겼고 어머님이 그거 갚느라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이 취직해 5년 동안 월급 반 이상 다 드린 덕분에 상환하셨지요. 그 때문에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4천만 원이랑 친정에서 도와주신 3천만 원, 그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전세로 시작한 결혼이에요. 시댁은 신우한테서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해서 약대 갔다는 이유로 어와둥둥 귀한 딸이라고 하시며 그 비싼 약대 약비도 여기저기 돈 빌려가며 다 내주셨고 신우는 학교 다니며 알바한 적 없어요. 그렇게 졸업해 약국 취직했는데 신우는 시부모님께 여름 상하이 한 벌씩 사다 드린 게 다고 이따금씩 용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게 전부더라고요. 반면 저희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온갖 핑계 다 대가며 돈 타내시는 시어머니시고요. 빚까지 아들 도움받아 다 메꿨는데 뭐가 그렇게도 불만이신지. 저희 결혼할 때는 아들 키움값 받아내야겠다며 예단 대신 냉장고를 바꿔달라, 옷 사달라, 소파 사달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도 없어서 저희 신혼 가전 가구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니 그럼 예단비라도 두둑하게 넣어달라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며느리한테 금목걸이 굵은 걸로 해줄 거라 하시면서요.
1,000만 원 요구하길래 그럴 돈 없다고 했더니 500만 원 깎아주시더군요. 그때 파혼했어야 했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헤어질 수가 없었고 결국 남편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 대신 예단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 봉투 그대로 꿀꺽 하시더군요. 보통 거기서 반절 정도는 내어 신부에게 꾸민비 하라고 주는 게 전통 아닌가요? 아들 결혼하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줬으면서 바라는 건 더럽게 많은 그런 진상 시어머니였습니다. 해준다던 금목걸이도 안 해주셨네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다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도 저를 그렇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성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병이 있는데 그것까지 품어준 마음 넓은 남자입니다. 왜 그런 되먹지 못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했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난 게 없어서 그렇다고밖에 대답하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했네요. 시댁과는 거리가 멀어서 1년에 두세 번만 보면 되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문제는 전화 통화였죠. 어머님이 첫 며느리 드린다고 기대와 환상이 엄청 크셨나 봐요. 결혼 초창기부터 안부 전화 때문에 많이 혼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해결해 안부 전화는 남편이 하거나 제가 이따금씩 하는 걸로 쇼부 쳤네요. 이렇듯 참 말도 많은 시댁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우는 오빠네 부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물 예단 문제로 간섭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뭐라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건 그냥 관심이 없어서였고 시댁에서 마주쳐도 저에게 단 한마디도 안 걸었어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를 딱히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태어나도 신우는 내복 한 벌 사주지 않았습니다. 고모한테 당연히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조카가 생기면 예뻐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사촌들이 낳은 조카만 봐도 예뻐서 이것저것 다 사주게 되던데요. 아무튼 그런 신우라 저도 처음에만 조금 살갑게 굴었지 나중에는 똑같이 말 잘 안 하고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요. 결혼 안 한 미혼 신우를 제가 챙겨야 한답니다. 나중에 부모 죽으면 남매끼리 의지해가며 살아야 하는데 네 남편은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지만 네 신우는 혼자 잤니?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챙겨라. 그게 올케의 이무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우랑 차로 30분 거리 산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 반찬 심부름까지 시키려 하셨어요. 저희끼리만 맛있는 거 해먹지 말고 혼자 사는 신우 좀 챙기라며 어머님이 손수 시장에서 보온도시락 특대형을 사서 저한테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앞으로 여기다가 음식 담아서 주고 오고 그러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3241 네 신우 자취방 비밀번호다. 이따금씩 가서 청소 좀 해주고 와. 약사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는데 가뜩이나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우리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니? 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딸 집에 가서 방도 치워주고 반찬도 좀 넣어주고 와. 그 말에 저는 황당해서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 챙기기도 바빠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저더러 신우를 챙기라뇨. 아가씨 성인이에요. 다 알아서 하겠죠. 라고 했더니 그래도 제가 한 살이라도 많으니 옳게 노릇을 하라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 일로 남편이 더 화가 나 시어머니한테 대들어서 두 모자가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시댁에 안 간 사건도 있었지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제가 시댁과 대판 싸우고 아이의 연을 끊게 된 일이 있었네요. 생전 소개팅 해본 적 없는 제 신우가 어쩌다 선을 보게 되었나 봐요. 상대방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였는데 아마 상사의 권유로 나왔다고 들었네요. 다른 건 다 별로고 제 신우가 약사라 마음에 든다고 대놓고 말했다는데 신우는 그것마저도 이해할 정도로 상대 남자에게 홀랑 빠져버리게 되었답니다. 신우 나이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사귀게 된 남자여서 그런지 신우는 굉장히 지극정성이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요리도 해 도시락 싸서 남자 갖다 주고 데이트할 때도 운전을 신우가 했다더군요. 남자도 운전할 줄 아는데 신우가 본인 차로 남자 집에 데리러 가고 또 밤엔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랬대요. 남자는 시큰둥했다는데 아마도 신우 직업이 좋아 조금 더 만나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우한테 대놓고 살 좀 빼라고 잔소리를 해서 사귀는 동안 신우가 다이어트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3달 만에 80kg에서 65kg까지 빼더군요. 어느 날 시댁에서 마주친 날씬한 신우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신우는 남자에게 결혼하자 졸랐고 상대방은 매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대답을 미뤘다더군요. 처음엔 약국 개원하면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파트까지 해오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 듣고 제 남편이 열이 받아 그런 놈이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제 신우를 다그쳤다는데 신우가 엉엉 울면서 화냈대요. 이 남자 아니면 본인은 이제 영영 결혼 못하고 살 것 같다면서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가 안타깝다며 급기야 머리 싸매고 누우셨어요. 딸 결혼은 시키고 싶은데 사위 될 사람이 딱히 마음엔 안 차고 그치만 딸이 너무 좋아하는 남자이니 마음이 타들어가실 수밖에요. 신우는 결혼하고 싶다고 어린애처럼 떼를 썼고 시어머님은 그럼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1억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우가 갖고 있는 2억에다 1억 보태서 3억 정도 해줄 테니 시집가라 하셨대요. 저는 그것도 기가 찼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댁은 돈 한 푼 없이 그저 연금 100만 원 남짓으로 두 분 근근히 살아가시거든요. 이렇다 할 유산이나 재산도 없고 큰돈 들어갈 때는 제 남편한테 연락해서 도움 받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1억이요? 신우도 약사하면서 모아둔 돈이 2억이 채 안 되는데 시댁은 어디서 그 돈을 충당한다는 건지 나중에 시모의 큰 뜻을 알게 되었죠. 어머님이 유독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하시더군요. 일이 바빠 잘 못 받을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아랑곳 않고 하루에 2번, 3번 하실 때도 있었어요. 받으면 별다른 말은 없고 그저 밥 먹었냐, 일 잘 되어가냐, 시시콜콜한 말만 하다 끊으시는데 꼭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 했더니 할 말 없다고 잡아떼시다가 그날 밤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 신우가 이번 결혼을 놓치면 다신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여유롭지 않다. 오빠네가 도와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신우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카들한테도 잘 베풀어 줄 것이라는 이야기. 보자마자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주니 얼굴까지 시뻘개지며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결혼은 원래 알아서 하는 거라던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었나 봅니다. 저희보다 돈도 잘 벌고 능력 있는 신우에게 저희가 왜 돈을 줘야 합니까? 제가 시모에게 따지려더니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며 본인이 해결하겠다 하고 출근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시모가 저에게 전화해서는 이런 되먹지 못한 것들
하나뿐인 여동생 결혼한다는데 도와주기 싫어서 뻗팅기고 있어? 네가 우리 아들 조종했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고 옳게야?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다짜고짜 화를 내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지 여동생 도와줄 돈이 있으면 지네 차를 바꾸겠대. 니들은 예전부터 그러더라. 내 딸이 괜히 니들한테 짜게 굴겠냐? 니들이 마음이 옹졸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선이 사람들이 베풀어야지. 어머님, 이게 베풀고 자시고 할 일이에요? 누가 봐도 아가씨가 저희보다 돈 잘 벌고 많이 모았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20만 킬로 넘게 탄 달달거리는 중고차로 넷이서 다녀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신우 결혼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더러 시어머니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게 너무 언짢다며 꽥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른에게 대들면 안 되지만 저도 너무 열이 받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언성 높여가며 어머님이랑 전화로 싸웠어요. 듣다 못해 제가 얼마를 원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2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1억 해준다고 하셨다는데 저희가 2천 해주면 나머지 8천은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데요? 그 말에 어머님이 말을 더듬더니 시댁 집을 팔려고 하셨다더군요. 지금 그 집이 매매가로 1억 좀 안 되는데 그걸 팔아 아가씨를 다 주면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로 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되는 게 어딨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시려고 하신 거죠?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너희 우리랑 합가 안 하려고 했니? 늙으면 어차피 합가해야 하는데 미리 해서 우리가 애들도 봐주고 그러면 좋지 뭐.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의지도 잃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농담이라며 시골 내려가 살 거라는 두리뭉실한 계획을 이야기하며 저희더러 대출받아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신우한테 해주라 하시더군요. 저는 딱 잘라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애들이 먼저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노발대발 하시며 그러다 우리 딸 결혼 못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니들이 평생 결혼 못한 애들 고모 책임져가며 살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왜 책임을 지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급기야 저더러 싸가지가 없네, 예를 모르네 하며 화를 내시다가 저 같은 며느리는 100트럭을 갖다 줘도 싫으니 본인 딸 파혼당하면 아들도 이혼시키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푸하 웃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제가 바들바들 떨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할 줄 아셨어요? 뭐? 제 반응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아가씨 파혼당하면 이혼시킬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키세요. 저는 어차피 시댁에 정 다 떨어졌고 저에게 이런저나 받게 하는 제 남편에게도 정이 다 떨어졌으니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돈 벌겠다. 애들도 거의 다 커서 지들이 알아서 옷 입고 양치하고 학교 가는데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시간 끌 거 없이 그냥 지금 이혼할게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100트럭 아니 1000트럭 갖다 줘도 싫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니 더는 연락 없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물론 마음에 없는 소리였죠. 저도 너무 답답해 한 말이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엉엉 울어버렸네요.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본인 엄마랑 전화해 연을 끊자, 앞으로 영영 보지 말자 큰 소리 쳤답니다. 신우가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신우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앞으로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당연히 뒤집어졌죠. 아버님은 어머님을 크게 혼내시고 이혼 이야기까지 하며
부부싸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긴 자존심 상하니 애들 보고 싶다 핑계대며 우십니다. 저는 어머님이 제대로 사과하시기 전까지 시댁까지 않을 예정이고요. 어머님도 한 고집 하셔서 그런지 지금 그 일 있고 난 3년이 다 되었는데도 사과를 안 하시네요. 그냥 손주들 정말 안 보여줄 거냐며 계속 저희만 나쁜 자식인 양 몰아가시는데 전혀 타격 없습니다. 신우요? 결국 파혼했지요. 상대 남자는 애당초 진심도 아니었고 아파트를 갖고 온다 한들 약국을 차려온다 한들 결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겠지요. 그것도 모르고 신우는 그냥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이별의 슬픔에 빠져서 울고불고 하다가 살이 그전보다 더 많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시댁 갈 생각 없습니다. 아쉬운 건 시어머니시겠죠. 평생 보고 싶지가 않네요. 연락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